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목동에 살고 있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살면서 여러 일을 겪는다지만 저처럼 특이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 있을까 합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저와 아이들만 남기고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 덕분에 고생이란 고생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제가 아이들을 다 키우고 전부 시집장가 보낸 후 벌어졌습니다. 느지막이 찾아온 사랑 때문에 큰 위험에 빠질 뻔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도 뭣도 아닌 한마디로 사기 행각이었죠.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엄청난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결혼할 생각까지 했던 예비 남편 놈이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범죄자였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사기꾼 예비 남편 놈과 결혼할 뻔한 위기의 순간 30년 전 떠난 저희 남편이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건지 신기하기만 하지만 그 일로 전 제 삶을 지킬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나이 21살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저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아들 두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게 되었죠.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저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횟집에서 일하는 주방장이었는데 이른 아침 물건을 떼러 간다며 밖으로 나갔다가 그만 참변을 당했거든요. 저를 두고 그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되어 CCTV가 곳곳에 설치되었던 때도 아니고 이른 새벽 저희 남편을 치고 도망간 뺑소니범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나이 혼자가 되어 아직 3살과 4살밖에 안 되는 연년성의 딸과 아들을 30년 동안 홀로 힘들게 키웠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일단은 어린 자식들과 함께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미용일이었습니다. 아는 언니가 저희 동네 근처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언니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일찍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가 저보고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는 거면 자기 미용실에 나와 미용 일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였죠. 처음에는 일을 배우는 것도 힘들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겠지만 힘들어도 기술만 잘 배워두면 평생 아이들과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거란 거였어요. 언니도 다행히 남편과 이혼하며 미용 일을 해서 아이들과 생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동네에 있는 아는 언니 미용실에서 미용 기술을 배우며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로 일도 고되고 또 박봉이라 많이 힘들었지만 나름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앞으로 걱정 없이 저희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겠냐 싶겠죠. 그리고 결국 전 미용사가 되어 제 이름으로 된 미용실도 차리고 나중에는 더 넓은 가게로 이사해 직원들까지 두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일을 하는 사이 아이들도 정말 잘 자라 주었죠. 그래서 첫째인 딸은 저처럼 미용 일을 배워 일찍 자리를 잡으며 강남에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이 되었고 둘째인 아들은 제법 머리가 좋은 편이라 공부를 해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며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다 독립시키고 나니
훌쩍 30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제야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을 돌보며 일만 하다 살다 보니 저를 위해 사는 방법이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을 떠나보내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도 늦은 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미용실에 찾아오는 중년의 남성 손님이 있었는데 머리를 할 때가 아닌데도 커트며 새치 염색을 하겠다며 자꾸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안면을 트게 되었는데 중년 남자 손님의 고백에 전 어느 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정말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그 중년의 남자 손님이 꺼냈으니까요. 중년의 남자 손님께서 저와 비슷한 아픔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예? 손님도 아내분이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아내가 암이었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떠나고 방황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그 자식놈이라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았을 텐데 저 혼자라서 버티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망가진 채로 살면 하늘에 있을 아내가 슬퍼할 것 같기도 하고 저를 위해서도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았죠. 그러셨군요. 그래도 잘 이겨내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저도 애들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저희 남편 떠나고 여간 힘든 게 아니었거든요. 혼자 버티고 살아내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중년의 남자 손님은 가게 단골이 되었고 저희는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죠. 알고 보니 남자 손님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잘 나가는 회사 대표였는데 하도 겸손하고 티를 내지 않아 저는 중년 남자 손님이 그렇게 잘 나가는 분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부터 중년 남자 손님을 박 사장님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박 사장님과 가까워지는 생각지도 못한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날도 박 사장님이 저희 미용실로 머리를 하러 오신 날이었는데 막상 아이들을 전부 결혼시켜 분가시키고 나니 살던 집이 넓어서 그런지 혼자 살기가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사 갈 생각으로 아이들이 왔을 때 지내기도 편하고 혼자 살기 적당한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사정을 듣고 박 사장님이 아는 분이 부동산을 한다며 소개를 시켜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부터였어요. 박 사장님이 그냥 부동산만 소개시켜줘도 되는데 여자 혼자 집을 보러 다니면 힘들 것 같다며 바쁜 시간을 쪼개 같이 보러 다녀줬던 겁니다. 그래서 전 박 사장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저에게 그렇게까지 잘해주며 신경을 써주는 게 의문이라 식사를 사드리며 물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박 사장님 일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까지 저 신경 써주셔도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선의를 베푼다는 게 없다는 것도 알고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그러자 제 말에 잠시 당황한 듯 보이던 박 사장님이 머뭇거리다 말하더군요. 저 사실은 원장님을 좋아합니다. 처음 머리하러 미용실 들렀을 때 떠난 제 아내라 똑같이 닮은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전 그때 원장님을 보며 제 아내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를 닮아서 처음엔 원장님을 얼굴 보러 미용실을 찾아갔던 것도 맞지만 자꾸 보다 보니
원장님 자체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전부 다 말하겠습니다. 원장님, 저랑 한번 만나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저희 둘 다 살던 사람들도 떠났겠다. 불륜도 아니고 사랑이 죄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걸리는 거면 자식들 몰래 저랑 만나셔도 괜찮습니다. 박 사장님의 말에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워낙 일만 하며 살아서 이 나이에 누군가가 저를 좋아할 거라곤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박력 있게 나오는 박 사장님의 모습이 싫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상하고 남자다운 모습을 보며 저런 사람이면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이 떠나보내고 30년이 흐른 후 늦은 나이 연하란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 사장님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 몸도 예전 같지도 않고 건강도 챙길 겸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거든요. 그날도 퇴근하고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나오는 길에 계단에서 헛디디며 그만 넘어져 왼쪽 팔이 부러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미용실을 맡기고 한동안 출근을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팔이 부러져 한쪽 손을 못 쓰며 아프게 되니 그만큼 서러운 것도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전부 출가하고 저 혼자인데다 팔이 그러니 밥해 먹는 거 하나, 씻는 거 하나 마음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인생들 살기 바쁜 자식들한테 괜스레 귀찮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혼자 병치레를 하려니 괜히 서럽고 우울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을 키우며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먹고 사는 게 바빠 아픈 게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살았고 또 제가 많이 아플 때면 그나마 아이들이 자기들 키우느라 혼자 고생하는 엄마가 불쌍하다며 나름 챙기며 병간호도 열심히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남편도 떠나고 아이들도 없이 혼자 아프게 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왠지 외롭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픈 게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가사 도우미분을 불러 도움을 받을 작정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박 사장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 저희 집에 찾아왔던 겁니다. 팔까지 부러져 혼자 밥 챙겨 먹기 힘들 거라면서 반찬 가게에서 제가 먹을 반찬들과 함께 죽까지 사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왼손을 다친 건데도 팔을 쓰기 힘들 거라며 직접 죽도 먹여주고 저 대신 집안 청소에 빨래까지 해주며 정말 살뜰히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게다가 부러진 팔 때문에 제가 혼자 머리 감기가 어려울 거라면서 제 머리까지 손수 감겨주더라고요. 정말 그때의 고마움이란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죠. 그리고 그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아프고 힘들 때 옆에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박 사장님은 저를 간호해 주겠다며 저희 집을 거의 매일 찾아왔고 박 사장님을 향한 저희 믿음도 계속 쌓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저희 집 식탁에 앉아 박 사장님이 차려준 밥을 먹고 있는데 글쎄 박 사장님이 저에게 청혼을 해왔던 겁니다. 미숙 씨, 우리 결혼하는 건 어때요? 사실 저 이렇게 미숙 씨 만나서 연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미숙 씨 혼자 아파서 고생하는 모습 보니까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요. 자식들도 결혼하면 이제 본인들 인생 사는 거고 제가 곁에서 미숙 씨랑 여생을 함께하며 지켜주고 싶습니다. 60대면 저희 늙은 나이도 아니고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미숙 씨, 저 믿고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박 사장님은 언제 준비한 것인지 바지에서 결혼 반지를 꺼내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런 박 사장님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죠. 제가 아프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해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거든요. 게다가 사실 박 사장님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박 사장님과 만나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자식들에게 말해 저희 자식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제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결혼해서 새 출발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은 가정을 꾸려 떠나고 저 혼자 있으니 그게 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았죠. 자신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 때문에 고생한 엄마는 혼자 지내는 게 미안하다면서요. 저에게 누군가 곁에서 힘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 사장님과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자식들은 반가워하며 축하해 주었어요. 그동안 저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앞으로는 저를 위해 행복하게 살라면서요.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순진하게도 제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버렸던 것이죠. 그날은 아이들에게 박 사장님을 소개해주며 헤어진 날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꿈에서 죽은 남편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반가워 달려가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더니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이 못된 년 같으니라고! 감히 날 버리고 다른 놈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 안 돼! 절대 못해! 나 두고 결혼하기만 해봐. 내가 정말로 가만히 안 둘 테니까. 내가 저승길 가는데 당신을 데려가는 한이 있어도 당신 결혼 못하게 막을 거야! 그러면서 꿈속에서의 남편은 저를 잡기 위해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당황하고 놀라 도망을 쳤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제 발목을 잡아 넘어지고 말았고 저는 순간 놀라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여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남편 꿈을 꾸고 저는 한동안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사별하고 30년 동안 제발 나타나라고 해도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아 저를 아쉽게 만들던 남편이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저에게 지금 만나는 예비 남편과 결혼을 하지 말라며 쫓아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게다가 남편은 꿈속에서 저에게 결혼하지 말라며 저승에 데려가겠다는 무서운 말까지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엔 꿈은 꿈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비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지니 죽은 남편이 나오는 헛꿈을 꾼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이 나오는 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 제 꿈에 나타나 예비 남편과 결혼을 하지 말라며 저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며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 저도 떠난 남편에게 내심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보고 싶고 그리울 때는 꿈에 안 나타나다가 제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니 방해하듯 나타나 악담만 퍼붓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관하고 있던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정말 1억이야? 젊었을 때 먼저 떠나서 그렇게 날 고생시키더니 내가 이제 행복하게 좀 살아보겠다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질투나서 꿈에 나와서 나 괴롭히는 거냐고. 내가 혼자 애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소연을 하며 잠이 든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남편 모습은 지금껏 꿈에서 보았던 남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를 보면서 처량하게 울던 남편은
나중엔 절교까지 하더라고요. 여보, 그놈이랑 결혼은 안 돼. 그놈은 위험한 놈이라고. 어서 달아나. 피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박 사장님이 위험하다니. 자세히 좀 설명해줘, 여보. 남편이 절규하며 저를 말리는 모습에 저는 남편을 붙잡고 물으려 했지만 남편이 저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사라지는 남편을 향해 뛰어가며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는데 제가 식은땀까지 흘리며 남편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그쯤 되자 남편의 꿈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결혼에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죠. 살아있을 때 저한테 화 한 번 안 낼 정도로 착했던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고 나중엔 울기까지 하며 말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탐정사무소에 의뢰해 예비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사건이 저에게 일어납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친한 친구가 종로에서 봅쌈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던 거죠. 미수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결혼한다고 나한테 보여줬던 박 사장인가 하는 사람이랑 헤어진 거야? 박 사장님이랑 헤어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박 사장님이랑 헤어진 적 없어. 뭐야? 그러면 저 인간이 너를 두고 지금 바람 피우고 있다는 소리네? 바람을 피우다니? 영실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좀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봐. 지금 네 예비 남편 놈이 우리 식당에 와서 지보다 10살도 더 많아 보이는 여자랑 데이트하면서 밥 처먹고 있다. 우리 누님 하면서 사랑한다고 누님이 최고란다. 어머 어머, 저 처죽일 놈이 지금 고기에 쌈까지 싸서 여자 입에 넣어주네? 뭐라고? 영실아, 지금 네가 한 말 사실이야? 그렇다니까. 내가 몰래 사진 찍어 보내줄 테니까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네 예비 남편 얼마 전에 네가 소개시켜줘서 나랑 인사도 해놓고 내 얼굴도 못 알아보더라. 뭐 저런 게 다 있냐? 미수가, 내가 가서 저놈 머리채라도 잡아줘? 아니야, 영실아. 일단 지금은 모르는 척 해줘. 그리고 그 전에 박 사장 그놈이랑 같이 온 여자분 연락처 받아놓을 수 있으면 몰래 좀 받아놔주고.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알겠어, 그렇게 할게. 야, 너 마음 단단히 먹어. 남자가 세상에 없는 것도 아니고 저런 놈은 그냥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 친구가 보내준 사진에는 정말로 예비 남편 놈이 나이 지긋한 여자분과 다정하게 밥을 먹고 있는 것이 보였죠. 그리고 바로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예비 남편 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예비 남편 놈은 이미 결혼 사기 전과로 감방을 7번이나 다녀온 범죄자였더라고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교도소에서 나와서 또다시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던 겁니다. 돈 많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마음을 얻은 후 돈을 뜯어내 도망치는 게 예비 남편 놈의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젊은 시절부터 미용실 일을 하면서 모아둔 재산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비 남편 놈은 저에게 사기칠 생각에 저의 재산을 노리고 처음부터 접근했던 것이죠. 어쩐지 저한테도 본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하며 투자해달라고 꼬시더니 아무래도 제가 돈을 주면 그대로 제 돈을 들고 튈 생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예비 남편 놈은 사기를 치기 위해 저 말고도 만나는 여자가 여럿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제야 30년 동안이나 보이지 않던 남편이 왜 제 꿈속에 나타났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기꾼을 만나 사기를 당해 다칠 것 같으니 저를 보호해주기 위해 제 꿈속에 나타났던 겁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서도 절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놈을 이대로 둘 순 없었어요. 저도 장사를 하다 보니 성격이 꼼꼼한 편이라
아직 딱히 돈을 떼이며 당한 것은 없었지만 저에게 사기를 쳐 제 인생을 망치기 위해 접근했다는 사실 자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그것도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전 헤어지기 전 예비 남편놈에게 제대로 골탕을 먹이며 혼내줄 생각이었죠. 그중 천만다행이라면 예비 남편과 저의 결혼 준비라고 해봤자 신혼집은 제가 이사가는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었고 제가 아직 팔이 다 안 나 간간히 결혼식장을 돌아다니며 알아보는 것 빼고 아직 제대로 준비된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놈은 저에게 정체를 들킨 것도 모르고 제 앞에서 여전히 저만 사랑하는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본인의 본심을 드러내고 말았지만요. 그날은 예비 남편이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자는 말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제 눈치를 보는가 싶더니 살며시 돈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저기 미숙 씨, 우리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던 건 생각해 봤어요? 그럼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박 사장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그만 미용실도 정리하고 은퇴하고 싶고 박 사장님 회사에 투자해서 저도 돈 좀 편하게 벌며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미래 남편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미숙 씨,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미숙 씨가 최고라니까. 우리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미숙 씨한테 정말 잘해줄게요. 제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간 예비 남편놈은 제가 본인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하니 제 돈을 가로챌 생각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본인이 저한테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요. 저는 죽다 깨어나도 예비 남편놈에게 1,000원 한 장 줄 생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를 예비 남편놈에게 꺼냈죠. 전부 예비 남편놈을 골탕 먹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지만요. 박 사장님, 그런데 저도 투자를 하게 되면 큰 돈을 투자하게 되는 건데 그냥은 줄 수 없을 것 같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뇨? 어떤 조건이요? 저희 회사 투자도 해주시기로 했겠다. 미숙 씨가 원하는 거면 무엇이든 들어드려야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저는 그때 예비 남편 놈이 속으라고 일부러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많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제때 수술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남편놈은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걱정을 하기는커녕 좋아 죽으려고 했습니다. 본인과 결혼해 제가 일찍 죽게 되면 제 재산이 전부 자신의 것이 될 거란 생각에 입이 찢어지려 했던 거죠. 예비 남편놈은 올라가려는 입꼬리를 간신히 내리며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아니, 미숙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제가 미숙 씨 옆에 끝까지 지킬 테니까 저는 미숙 씨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요. 저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예비 남편의 말에 저는 일부러 예비 남편놈의 손을 꼭 움켜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제 말에 겁 좀 먹으라고요. 정말이에요, 박 사장님? 정말로 절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고 말고요. 제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숙 씨, 앞으로는 저만 믿으세요. 그러면 아주 잘 됐네요. 제가 살 방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박 사장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저 살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에 예비 남편놈은 조금 당황한 것 같았지만 저는 계속해 말을 이어나갔죠. 제가 실은 가난 말기인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간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자식들한테 간이식 좀 해달라고 부탁하려다가 관뒀거든요. 솔직히 수술하면 생간을 떼어내는 건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칫하면 부작용이 나서 나중에 저희 애들이 고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 앞길 창창한 자식들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나이도 있고 아파도 괜찮을 것 같은 박 사장님한테 간 좀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거든요. 박 사장님, 저한테 당연히 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크게 인심 써서 제 재산 절반 박 사장님 회사에 투자할게요. 저 작지만 상가 건물도 하나 있고 부자인 거 잘 아시죠? 저, 저는 아파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자식들은 걱정돼서 안 되니 지금 저한테 제 간을 달라는 그 말씀입니까? 왜요? 간 떼어준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랑한다면서 설마 그 정도도 못 해주신다는 건 아니죠? 조금 전에 저를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더니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 박 사장님 회사에 투자는 못할 것 같네요. 정말 실망해서 우리 결혼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박 사장님 저랑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돈도 안 주고 헤어질 수 있다고 하자 예비 남편 놈은 펄쩍 뛰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는 자기 계획이 차질이 생길까봐 아주 똥줄이 타는 것 같았죠. 아닙니다. 제가 미숙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연히 제 간이든 심장이든 미숙 씨가 원하면 드려야죠. 저한테는 미숙 씨뿐이라고요. 대신 제 간 드리면 미숙 씨 재산 절반 정말로 저희 회사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럼요. 물론이죠. 그러면 저 박 사장님만 믿고 있을게요. 난 이제 살았네, 살았어. 박 사장님, 저 간 주기 싫다고 어디 도망가시면 안 돼요. 도망 안 갑니다. 제가 사랑하는 미숙 씨를 두고 어디를 간다고요? 저에게 간이식을 해준다고 하긴 했지만 예비 남편 놈은 저에게 간을 주기 싫은지 누가 봐도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간을 이식받으면 자식들이 아플까봐 걱정된다며 예비 남편 놈의 간을 달라고 하는데 기분 좋을 리는 절대 없으니까요. 게다가 수술이란 이야기에 겁을 먹은 것인지 예비 남편 놈은 걱정이 한가득한 얼굴이었죠.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저한테서 도망치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제가 간암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예비 남편 놈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꾸며댄 거짓말인지도 모른 채 간을 달라는 제 말에 겁을 잔뜩 먹으며 속이 뒤집힌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전 예비 남편 놈을 향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다며 예비 남편 놈을 괴롭히며 끌고 다녔던 거죠. 예비 남편 놈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제일 싫어했는데 저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매운 짬뽕집에 예비 남편 놈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일 매운 짬뽕을 시키며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사람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수술 받기 전에 제 소원을 이뤄줘서 고마워요. 박 사장님, 저랑 같이 매운 짬뽕 먹어줄 수 있는 거죠? 이 매운 걸요? 지금 저보고 이 맛도 없는 매운 걸 같이 먹어달라는 겁니까? 왜요? 싫으세요? 정 싫으면 저랑 헤어지든지요. 목숨보다 저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같이 짬뽕도 못 먹어주는 남자 저도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싫기는요. 미숙 씨가 원하는데 같이 먹어줘야죠. 저도 매운 음식 아주 좋아합니다. 미숙 씨, 우리 어서 먹자고요. 그러나 말과 달리 예비 남편 놈은 매운 짬뽕을 한 입 먹자마자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식은땀까지 흘리며 매워 죽으려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운지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였으니까요. 게다가 계속해 물을 찾으며 마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 일부러 예비 남편 놈의 속을 더 뒤집어 놓는 소리를 했습니다. 박 사장님,
설마 짬뽕이 매운 건 아니겠죠? 수술하기 전 제가 소원이라고까지 했는데 이 정도 음식도 같이 먹어주지 못하는 남자라면 저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아유, 짬뽕이 아유, 국물도 시원하니 아유, 아주 맛있네요. 미숙 씨, 이거 보세요. 저 반이나 먹었습니다. 어머, 정말이네요. 그러면 저는 배가 불러서 그러는데 제 것도 좀 드세요. 저는 그러면서 바로 제 그릇에 담긴 짬뽕들을 전부 예비 남편놈의 그릇에 옮겨주었죠. 그러자 예비 남편놈이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며 숨을 쉬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저에게 화를 내진 못했지만요. 고,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박 사장님, 많이 드세요. 잘 드시고 건강해야 저 간식도 해주시죠. 억지로 제 남은 짬뽕을 받아먹은 예비 남편놈은 간이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놀란 건지 살해까지 들려 기침까지 해댔습니다. 그리고 짬뽕을 먹고 속병이 난 건지 며칠은 저에게 연락이 없었죠. 그리고 저는 며칠 후 예비 남편놈을 저희 집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저를 위해 간이식을 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워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부른 것이죠. 그리고 저희 집에 오자마자 식탁 위에 차려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음식에 예비 남편놈은 좋아서 침까지 흘렸습니다. 음식들이 소갈비에 잡채며 꽃게탕에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였으니까요. 미숙 씨, 정말 이 많은 음식을 전부 절 위해 준비한 건가요? 발 나은 지도 얼마 안 돼서 만들기 힘들었을 텐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예, 박 사장님 위해서 만든 것이니 맛있게 많이 드세요. 그럼요. 미숙 씨가 절 위해 만든 음식인데 밥 2공기는 기본으로 먹어야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예비 남편놈은 제가 만든 소갈비 한 점을 뜯자마자 몹시 당황한 얼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음식들이 겉으로 보기에만 맛있어 보이지 제가 그동안 예비 남편놈에게 당한 울분을 담아 소금과 조미료를 잔뜩 넣어 만든 음식들이었거든요. 한마디로 공짜로 줘도 못 먹을 만큼 엉망진창인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예비 남편놈은 당장이라도 뜯은 소갈비를 뱉어내고 싶은 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치미를 떼고 말했죠. 제가 박 사장님 드린다고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만든 건데 어때요? 입맛에 좀 맞으세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다들 저보고 요리 잘한다고 반찬 가게 해도 되는 솜씨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그럼요.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엄청난 음식은 생전 처음 먹어봅니다.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 그러면 많이 드세요. 박 사장님, 아까 밥 2공기는 드실 수 있다고 했죠? 제가 2공기 먹나 안 먹나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비 남편놈은 그 맛없는 음식들을 밥을 2공기나 비우며 억지로 먹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못 먹겠는지 잠깐 오바이트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모르는 척 꾹 참고 예비 남편놈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놈을 골탕 먹일 대로 먹인 후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로 합니다. 예비 남편놈을 만나 제대로 헤어지자고 통보를 할 생각이었죠. 예비 남편놈이 사기꾼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걸 말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룸으로 되어 있는 고급 찻집을 예약해 예비 남편놈을 부르게 됩니다. 앞으로의 저희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요. 그러자 예비 남편놈은 제가 자기한테 간이식 수술을 받기 전 미리 돈이라도 주는 줄 알고 좋아서 찻집으로 바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약한 방으로 들어오더니 신나서 말했습니다. 미숙 씨, 갑자기 중요하게 할 말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희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니 혹시 미리 저희 회사 투자금 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결혼은 힘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저희 헤어져요. 아니, 뭐라고요? 갑자기 헤어지자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숙 씨 저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요? 혹시 미숙 씨 간암이라서 나한테 피해 줄까 봐 그러는 겁니까? 미숙 씨 아프면 제가 옆에서 전부 병수발 해야 하니 그것 때문에 마음 걸려서 그러냐고요? 미숙 씨, 그런 거라면 저 절대로 못 헤어집니다. 어차피 제가 간이식 해주면 금방 나을 병이고 그러니까 아프다고 저 떠날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전 미숙 씨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예비 남편 놈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예비 남편 놈의 정체를 전부 알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끝까지 저를 기만하며 속이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제 재산을 노리고요. 그래서 저도 예비 남편 놈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웃기고 있네. 사랑은 무슨 사랑? 네 놈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진 재산이겠지, 이 사기꾼 놈아. 사기꾼 놈이라뇨? 미숙 씨, 말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가 언제 사기를 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꾸 그러면 저도 진짜 화낼 겁니다. 네 놈이 끝까지 속이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전과 7범이라며? 그것도 결혼 사기로만 사기쳐서 감방 갔다 온 거라면서?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사기꾼 놈이랑 결혼을 할 것 같아? 뭐야, 당신 내가 사기꾼인 거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모르는 척 내 앞에서 연기했던 거야? 너 혹시 그래서 나 골탕 먹이려고 그 매운 짬뽕이랑 이상한 쓰레기 같은 음식 나한테 먹인 거였어? 그래, 그랬다. 이 짬뽕보다도 못한 자식아. 그런데 내가 네 놈 속인 게 그것뿐인 줄 알아? 나 사실은 간암 아니야. 네 놈 좀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 좀 해봤다. 네 놈이 다른 사람한테 사기칠 때는 몰랐겠지만 거꾸로 나한테 당해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지만 제 말에도 예비 남편 놈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아직 너한테 뜯어간 돈 없는 거 알지? 네가 나 만나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본 거라도 있어야 날 감방에 쳐넣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어떡하냐? 네가 지금 나한테 속은 게 억울해봤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이게 감히 날 속일 생각을 해? 너 나한테 혼 좀 제대로 놔볼래? 혼이 나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네 놈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평생 감방에서 썩어야 할 테니까. 내가 감방에서 썩긴 왜 썩어?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 내가 너한테 금전적으로 피해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날 감방에 넣을 거냐고. 과연 그럴까? 그때였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저와 사기꾼 놈이 있는 방 안에 문이 열린 것. 그 감방 내가 보내주마. 예비 남편 놈은 자기 말에 대답을 해주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놀라 뒤로 자빠지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어떻게 여기에? 그리고 놀라 자지러지려 하는 예비 남편 놈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오시라고 불렀다. 네 놈이 많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제가 모시고 온 손님은 봅산집을 하는 친구네 가게에서 예비 남편 놈이 만나고 있던 나이 지긋한 여사님이었습니다. 친구한테 그때 연락처를 어떻게든 받아 넣으라고 부탁을 했더니 예비 남편 놈이 화장실에 간 사이 여사님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받아 놓았던 겁니다. 예비 남편 놈에 대해 알려줄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전 친구에게 받은 연락처로 여사님에게 연락을 드릴 수 있었고 그 후 여사님을 만나 예비 남편 놈의 진짜 정체에 대해 알려드리게 되었죠. 그러자 여사님도 예비 남편 놈이 자꾸만 돈을 요구하는 게 이상해 안 그래도 뒷조사를 해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큰일을 당하기 전에 알려줘서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여사님은 돈이 아주 많은 자산가셨는데 저에게 평범하게 일해서 돈을 번 사람들과는 아예 사는 것부터가 다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비 남편 놈을 만나러 찾아왔을 때도 예비 남편 놈이 도망갈까봐 경호원들까지 대동하고 나타나셨죠. 여사님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예비 남편 놈을 향해 이야기했어요. 이 괘씸한 놈! 감히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접근을 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내가 여자로 보여?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고? 그래놓고 너 이 자식 내 재산 전부 뜯어내려는 속셈이었지? 니놈이 나를 속인 대가를 앞으로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다. 누나, 전부 오해야. 나한테는 오직 누나뿐이라고. 이 여자는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스토커인데 내가 안 만나주니까 누나 만나서 거짓말한 것 같은데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누나, 정말 내 진심 모르겠어? 이놈이 그런데도 끝까지? 여사님은 화가 났는지 테이블 위에 있던 찻잔을 들어 예비 남편 놈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내 살다 니놈처럼 연병 떠는 놈은 처음이다. 이미 미숙 씨 만나서 니놈이 미숙 씨한테 사기치려고 꼬시려고 했던 행동들 전부 들어서 알고 있다고. 나한테는 내가 지엄마 얼굴이랑 똑같이 닮아서 처음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고 하더니 미숙 씨한테는 먼저 죽은 마누라랑 얼굴이 똑같아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면서? 게다가 결혼 사기로 정가만 7법이 상습법이었어. 누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난 누나만큼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고. 내가 누나를 어떻게 꼬셨는데 이놈이.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너 나한테 돈 필요하다고 몇 번 큰 돈 빌려갔었지? 아까도 말했지만 미숙 씨가 못 보내는 감빵 내가 보내주마. 그러니까 어디 교도소 들어가서 콩밥 열심히 먹으면서 살아봐. 그리고 그 전에 어디 너 나한테 혼 좀 나봐라. 여사님은 예비 남편 놈을 먼지나도록 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 놈은 반항 한번 하지 못했어요. 여사님 옆에 있는 경호원들 때문에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예비 남편 놈은 얼마 뒤 도착한 경찰들에게 잡혀 수갑을 차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사기로 여러 고소를 당해 이미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남편 놈은 경찰들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발악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곧 있으면 나도 제대로 안떡이 크게 할 수 있었는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억울해, 억울하다고. 저는 그렇게 예비 남편 놈, 아니 그 사기꾼 놈을 퇴치하게 되었고 그게 그 사기꾼 놈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나중에 여사님을 통해 소식을 들으니 사기꾼 놈은 교도소에 들어가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수범이라 아마도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나오긴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을 당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면서요. 그리고 전 모든 일을 해결한 후 남편이 있는 납골당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했죠. 남편이 꿈에서 나타나 절 지켜줘서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앞으로는 여자든 남자든 사람을 사귀게 되더라도 늘 조심해서 만나겠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기하게 남편이 다시 한번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그전에 나왔던 꿈과 달리 누구보다 밝은 얼굴로 저에게 웃어주었죠. 그래서 저도 남편을 따라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남편의 웃는 모습이 꼭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라고 저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 꿈에 나타나 절 구해준 남편을 위해서라도 꼭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남편의 약속을 지키며 일상생활로 돌아와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한테 한번 데이고 나니 딱히 만날 생각도 안 들고 그래서 저의 삶에 정을 붙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입니다.
노래교실도 다니고 줌바 댄스도 배우며 아주 신나고 즐겁게 보내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혼자 산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가 저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며 살면 되겠더라고요. 친구들과도 같이 만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요즘 제대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제가 바쁘다며 안 만나주니 오히려 섭섭해 하더라고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 60대면 젊은 나이기도 하고 남은 인생 의미도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보렵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